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창피해. 끔찍하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5월에는) 많은 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5.16, 5.18, 메이데이, 성년의 날 등등 그 가운데 자주 잊혀지지만 생각나면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맙기도 하고 한없이 믿기도 한 존재 선생님. 무용보 29번째 에피소드는 종아리 찰싹 선생님 영화 탑10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멤버를 소개합니다. 학창시절 선생님과 참 많은 불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선생님이 되어있는 오시학 소개합니다. 아, 이게 학창 시절을 알고 있는 놈이 있구만 여기. 난 알아.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많이 다투셨어요? 다툰 게 아니고. 다툰 정도가 아니지 뭐. 많이 맞았겠지. 많이 맞았지. 하여튼 그 괜히 맞겠어? 생각해봐. 아니 형 같이 있으면 중학생 때 아니에요? 아 그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한테 막 개기고 이러세요? 개긴 정도겠어? 아니 이 선생님들이 내가 좀 크니까 그게 좀. 아 키가 크니까 덩치랑. 형 뒤에 두 명 정도 있었지. 아직 인사 안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아 안녕하세요 오장입니다. 예. 해피 스승의 날입니다. 예. 네, 여학교 음악 선생님처럼 진짜 인기 있는 선생님이 되었을 법한 최과장 소개합니다. 인기 있는 예, 최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인기 있을 것 같지 않아? 여학교 음악 선생님이라 그러면 애들이 저는 이렇게 계속 살면서 퍼져가지고. 큰 인기가 있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예. 야 무용부에서 인기 많던데. 그러니까 그럼요. 왜 안 돌아오냐고. 난리 났죠 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같은 선생님이 되어 있는 진욱이 소개합니다. 선생님 되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진웅입니다.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관련자, 종사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아 진짜 진욱이죠. 진욱이도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구만. 그러고 보니. 그렇죠. 가끔 초등학교 일일 교사를 하기 위해 출몰하긴 하지만 가장 선생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인성적으로 나는 선생님하고 안 이 중에서 어울려. 네가 제일 선생 같아. 네 맞아요. 네 저도 지금 그 난 얘기. 인성이 좀 선생님보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행태나 이 습성을 보면 너는 방송 쪽이 아니고 선생님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예, 선생님 잘 어울리세요. 인성은 모르겠는데 인상은 선생님이세요. 아 그렇구나. 인상도 그렇고 아 그런 거 있구나. 궁합이 맞는 거였었던 것 같아. Anyway, 우리가 오늘 소개할 영화들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종아리 찰싹 선생님 영화 탑10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월달 맞이해서 리스트를 뭘 할까 하다가 마침 그 가정의 달이고 또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잖아요. 네. 어제였네. 오늘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어제였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나오는 영화 이거를 좀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좋은 영화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 달은 선생님 영화들로 채워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기준은 뭐였냐면 사실 선생님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꼭 분필을 들고 요즘 사인펜 들고 하나? 분필을 들고 분필이죠 아직. 아니 요즘은 저거랑 같이 화이트보드도 네, 많고 화이트보드. 하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디지털 분필인데 하얀 색깔도 저건 것도 있고 네. 옛날처럼 분필가루 안 날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아무튼 이 꼭 그런 선생님 아니고 멘토나 뭐 내 인생의 길잡이 그런 선생님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아. 사실 영화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이제 직업이 선생님인 사람 뭐 이런 걸로 범위를 좁혀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겠죠. 공교육인 요즘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 공교육이 죽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뭐 교권이 땅에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뭐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특히 이 교육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입시 위주의 교육과 교육 행정 그리고 교육 문화가 팽배해져 있죠. 그래서 오시학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 직업으로서 프로페셔널로서의 선생님이 나오는 영화를 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주로 이제 공교육 그렇죠. 아니 그런 분들이잖아요. 자격증 있는 분들. 그러네요.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있는 얘기. 아 그러면 저기 모든 지금 뭐 와인아프터 모든 영화들을 거기에 뽑고 아니 그뭐 아니 와인아시나 어따이를 마음대로 하시고요. 아, 네 알았어요. 여기 리스트에 있는 영화는 잠깐 당황했어요. 그래서 나도. 와인을 꼽아놓은 영화들이 꼭 맞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틀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교사 자격증과 그다음에 좋은 선생님. 그러니까 나쁜 선생님들 영화도 많아요. 사실 재밌는 영화들도 많고 한데 그 자리에 나는 좀 좋고 사회의 목탁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 얘기를 골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0편의 영화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뭐 다 학교를 다녔잖아. 중고등학교. 그렇죠? 아 다니셨어요? 다니신 분이. 다녔죠. 아, 근데 오작 형도 그 목탁 같은 그런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그게 이제 오늘 경험해 본적 이 있나요? 영화를 통해서 나올 것 같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자기 얘기도 하겠지만 뭐 저는 뭐 꼭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내가 며칠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마침 영화를 막 내가 그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신문 기사도 이제 무용부 중심으로. 세계일보인가 거기서 교사가 존경 못 받는 사회라는 타이틀로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통계들을 했는데 응답자들의 83%가 교사가 학생에게 존경 못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83%나. 그리고 스승의 날 생각나는 선생님이 없다가 4명 중에 1명.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이제 스승의 날이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다르대요. 40대 이상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1순위로 나왔고 낮을수록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떠올랐대. 최근이 떠오르나 봐. 그리고 60세 이상 응답자 중 36%는 스승의 날이 생각나는 선생님이 없다. 이게 좀 재밌는 게 옛날에는 그래도 교권이 살아 있었고 그랬는데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런 게 60대 이상을 기억이 안 따지면 기억이 안 왜냐하면 나서 그런 건가? 초등학교 정도를 못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가? 그 선생님의 폭이 좀 좁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실제로 선생님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광의에 좀 해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꼭 기관 혹은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선생님 말고 인생을 막 쫙 놓고 보면 그 중에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과 제자 정도로 볼 수 있는 관계들은 아마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예. 그리고 고등학생 10명 중 5명은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를 더 좋아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 목마르죠. 그건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긴 해. 그럼요. 근데 뭐 스승의 날 뭐 뉴스 보니까 스승의 날에 막 교사와 폭행하고 막 학부형이 교사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건 뉴스니까. 막 물론 뭐 그런 특이성만 쫓아가는 늘 것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아름다운 소식도 또 있었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만났던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20년 만에 만나서. 예, 20년 전에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을 비디오를 다 촬영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20년 후에 내가 부를 보내줬구나. 테니까 내가 TV를 통해서 음. 광고를 할 테니까 모두 모여라. 이래서 뉴스에서 본 예, 것 같아요. 한 반의 학생들이 그대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또 영상들을 찍으셨어요. 20년 후에 다시 보자고. 근데 그런 또 감동적인 또 스토리도 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어때요? 우리는 여기 갤럽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20%, 중학교 15%, 대학 5% 이렇게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행복하던 시절의 선생님들, 그런가? 행복하던 시절을 보통 잘 기억을 하고 아름답게 기억하니까 그때 선생님들을 많이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지옥 같아서 이렇게 생각나거나 보고 싶거나 이런 선생님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학교 때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도 예,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고 보고 싶고 그때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던 어떤 행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이번에 영화들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아련하게. 중학교 때. 예. 초등학교 때는 좀 어렸던 것 같고. 진욱이는 어때?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즐겁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때, 전 초등학교 6학년 때거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은 매년 계속 뵙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마음 있어도 흔히들- 잘 못하게 되는데. 그렇죠. 저희 그때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공룡 선생이라고. 이제 멸종된 선생님을 뜻하죠. 그래서 공룡 선생님이세요.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체육 활동도 하고
모든 걸 다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아이들의 편에 서서 학교에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런 일까지 하셨던 선생님이셔갖고 아직도 계속 뵙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또 뵙기로 이렇게 또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네. 네, 그런 분이 계신데 의외로 정말 이분밖에 안 계신가 하고 순간 생각해봤더니 한 분이 더 계시네요.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수학 선생님이 생각나요. 여선생님. 예, 여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 있었어요? 네, 여자 선생님 계셨죠. 야, 내 동생이 좋아했던 여자 선생님이랑 겹치는 거 아니지? 아니요, 그분은 그 친구가 좋아했던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지. 선생님이고 저는 수학 선생님. 내 동생이 엄청 좋아했던 선생님 있었거든. 그게 영어 선생님이에요. 왜냐 그분은 정말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농담 따먹기도 뭐 스스럼 없이 그냥 막 학생처럼. 내 동생이 자기 여자친구처럼 생각했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그렇군요. 몰라 우리 때는 나는 중학교 때 공립이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여자 선생님 한 명도 없었어. 니네 있었냐? 나도 없었지. 양호 선생님 한 번 뵈러 갔는데 양호 선생님만 여자였고. 네, 할머니였죠. 그래요? 할머님이셨죠. 그래도 뵙고 싶었어요. 할머님께서 양호 선생님의 할머님이셨다고요? 할머니셨어요. 네. 그래서 양호실에 계셨나? 김 PD는 생각나는 선생님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선생님들은 있는데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기억할 만한 선생님이 없다라는 게 비극이에요 지금. 그렇죠? 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말이냐? 1, 2학년 때 같은 말이냐? 2학년 3학년 때지. 2, 3학년? 생각나냐? 선생님? 타임상 나지 그 안경 끼고 그 조금 생긴 사람 있었잖아. 그런 분은 꼭 계셔. 그런 분은 꼭 계셔요. 그 미수 선생님 3학년이 그 미수 선생님이 들어와서 영어 못 외우면 막 때리고 그랬어. 그 미수 선생님이요? 영어 시험 보고 그랬어. 그랬구나.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나 보다. 아니야 그렇진 않은데 그분의 철학이 지금 하면 이해는 가. 근데 그때는 되게 좀.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 있다가 내가 국민학교 한 4학년 국민학교였죠 그때 4학년 때쯤 한국에 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 나쁘다의 느낌보다도 완전히 다르니까 그 문화 충격에 그거 적응하느라고 내가 한 10년을 보낸 것 같아. 그래서 반항을 그렇게 반항도 많이 했고 맞기도 많이 맞았고 내가 학교라는 데랑 여기가 내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거를 느낀 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었나? 우리 선생님이 나를 쓰레빠로 때렸어. 어디를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서 쓰리발로 맞았겠냐. 뺨을 슬리퍼로 선생님 슬리퍼요. 실내화 슬리퍼였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당연한 그 선생님이 뭐 사람이 악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지 그 당시에. 그냥 그래도 별 뭐 저기가 없어. 내가 그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대머리였거든. 그래서 그걸로 내가 무슨 이렇게 시 같은 걸 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맞을 짓을 했네. 아니 당연히 지금도 생각이 나. 그게 내가 숲속의 빈터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그치. 세상에나. 그리고 이제 그림도 좀 그리고 근데 그거가 걸린 거야. 왜 걸렸지? 그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런 짓을 하면. 그러냐? 그게 친구들이 분위기가 보고 누가 친구들이 제보했다, 제보. 그거를 걸리는 상황으로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보란 듯이 보란 듯이 그러니 맞는 거지. 아니야 보란 듯이 그러지. 보란 듯이. 오색 형 그것도 제가 교과서 앞에 뭐 이런 안 거 봐도 낙서하면서. 그림인데 안 봐도 그림인데 약간 이죽거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죽거린 정도가 아니야. 엄청 이죽거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레빠를 맞고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많이 맞았어요. 내 친구들은 아직도 내가 맞았던 내 그 상황이나 이런 거를 막 얘기하면서 막 재밌어해. 형이 지금 뭐 교권 이런 얘기하고 그러지만 교권 인정 안 하는 대표적인 학생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때고 그때는 80년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체벌도 없어지고 많이 변했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나는 근데 그때 선생님들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떤 시대적인 그때는 우리 뭐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 보면 더 형편없는 게 많았잖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유교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람을 만든다, 전인 교육을 시킨다, 뭐 이런 그런 그래도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어떤 사회적인 분야에 비해서는 퇴보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입시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 병목 현상 때문에 교육이 아주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교육이 늘어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원들 다녀봤어요? 네, 그렇죠. 다녀봤죠.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를 학원에 가서도 배웠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거나 뭐 이런 거 말고. 그럼요.
그렇구나. 그렇죠. 보습학원 그렇죠. 그치 보습학원. 다녀봤죠. 거의 동네마다 있던 경일학원, 정일학원 뭐 이런. 근데 나는 그 보습학원 선생님조차도 되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스승으로 느낀 시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나 진짜 너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찾아보고 싶은 선생님도 한 분 계세요. 너무 고마워서. 맞아요. 저도 한 분이 당시에. 계시네요. 그렇군요. 선생님 떠나실 때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 때는 과외가 금지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그치.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풀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 이런 걸 잘 모르고 난 그때 학원 다녔어. 그래서 비밀 불법 과외를 한 거지. 대학생들 돈 벌려고 그래서 뭐 그룹 과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이 교육사가 많이 변천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이런 영화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왠지 나는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경험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네요.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 내가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왜 학교를 때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해. 그냥 낭비한 시간들 아니야. 그 시간에 뭐 내가 운이 없었네요, 형이.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좀 와일드한 집이었으면은 그런 결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워낙 뭐 그 부분에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얘기들을 쭉 하다 보면 그 악영향조차도 받아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순기능이나 아주 좋은 영향들로 가득 찬 게 학교여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은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오샥은 그래도 학교를 갔어야 돼. 그래야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죠. 인성이 좀 챙기는 거지. 친구도 많이 없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라는 곳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 플러스 그 인격이나 어떤 인성을 완성시켜주는 전인 교육이라고 하죠. 예. 아버지와 어머니 플러스 원의 느낌. 보통은 그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크게. 그렇죠. 근데 저는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들로부터는 받기 어려운 또 다른 그 부문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별명이 장팡이었어요. 장팡. 쇼팡의 장팡, 장씨라서.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늘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음악실에 우리가 들어가면 선생님 피아노를 막 치고 계세요.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그런 네. 게 교육이라니까. 네. 근데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치. 제가. 네. 우리 부모님은 뭐 우리 어머니는 노래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하셨지만 악기를 다루거나 이런 집안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의 그런 모습만 봐도 공부가 되는 거죠, 저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뭐 의료보험이나 뭐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처럼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어떤 자본주의 사회를 가도 학교는 사회주의적인 개념에 그래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도 돈도 안 내죠. 그 세금으로 다 하는 거죠. 네. 뭐 요즘 있는 급식, 무상급식, 뭐 보편적 급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조차도 학교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시스템은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인간스러운 어떤 제도인 것 같아요. 교육 제도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디들 가더라도 쑥대밭이 된 데서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학교잖아. 학교랑 병원. 네. 그게 보편적인 어떤 인간들이 누려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포레스트 검프에서 그 초콜릿 박스처럼 뭐가 얻어 걸릴지 몰라. 어떤 선생님이 걸릴지.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잖아요. 네. 그런 선생님들이 걸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뭐 3, 4학년에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많은 거에 눈을 뜨고 많은 걸 깨닫고 굉장히 얘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잖아. 나는 제일 좋은 선생님이 물론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선생님도 있지만 얘가 뭘 잘하는지 뭐를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어서 맞아요. 근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반문을 하나 제공하자면 그런 역할을 한 선생님들이 너한테 그렇게 못한 것일 수도 있지. 혹은 안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일대 다수기 때문에 다수의 입장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는 수도 있죠. 우리 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때는 한 반에 60명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한둘은 그런 60명이 넘는 그 학급에서도요.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리고 많이 또 하나는 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복합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오샥이 고른 영화를 조금 정리하자면 오샥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선생님의 모습으로 꽉 찬 영화들이 오늘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꼭 오샥에게만 해당되지 않다는 거에 동의해요. 미리 동의를 하자면 나한테도 그렇거든. 그 모습들이 보편타당한 가치 같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먼저 하게 되는 근데 거고요.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행운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좋은 선생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서 학교에 믿고 보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나는. 근데 그 교육을 망가뜨린 건 학부모님들이 훨씬 세죠. 학교를 학교로 보지 않았거든. 학원으로 생각했잖아. 학원이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학원을 보낸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공교육이 망가진 거지. 선생님들이 뭐 전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아예 그 순간부터 딱 접어서 끝난 상황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게 아주 크죠. 뭐냐면 주변에 이렇게 선배들 보면은 굉장히 리버럴하고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기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그 옛날에 혐오하던 심화바람 일으키고 학교 막 선생 가서 막 이렇게 관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는 걸 내가 목격을 했어. 자기도 알아. 야,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그게 욕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욕망이고 학교가 어떤 배움의 장이 아닌 욕망의 장이 돼버린 거지. 뭐 이렇게 규정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막 사막에 피어나는 꽃처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듣고 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화들 얘기하면서 그런 시스템과 또 개인적인 개인기를 보여주시는 선생님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들이 뭐 근데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선생님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골라보려고 했고요. 과목도 다양하고. 글쎄요, 모르겠네요. 우리 또 판타지 영화처럼 이게 순위가 마음에 안 들어지더라도 이런 거 원래 신경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게 왜 됐지? 그러세요, 형?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신경을 좀 그러시니까. 쓰게 됐지. 우리 신경 안 쓰는데? 나도 신경 안 써. 나도 안 써. 그 오상님 그 어저께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 어떻게 제자들한테 많은 감사 인사를 받았는지. 문자, 카톡 이런 건 많이 왔는데 이게 현물은 별로 없네. 아니 아까 촌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니 왜 현물을 기다리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스승의 날 때 물론 뭐 이렇게 카피해서 전체 뭐 문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뭐 교사 자격증도 없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자꾸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시스템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것이 의무화되는 거잖아. 내가 마음이 없어도 그냥 안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지만 이제 떠난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때가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하죠. 물론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게 뭐 가짜다는 아니고요. 하여튼 말이 계속 길어져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제부터 영화를 알아보면서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영화부터 알아볼까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